안녕하십니까. 질의응답 파트를 담당하게 된 바이오 의약품 정책과 김상현 사무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응답입니다. 백신과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도 첨단 재생 바이오법 적용 대상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첨단 재생 바이오법 제2조 제5호 가목에서 마목까지에 따라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다음의 5종입니다. 첫째, 세포치료제, 두 번째, 유전자 치료제, 세 번째, 조직공학제제, 네 번째, 첨단 바이오 융복합제제,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종 이식제제와 이종 이식 융복합제제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말씀드린 이종 이식 제제와 이종 이식 융복합 제제는 그 밖에 세포나 조직 또는 유전 물질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와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은 첨단 재생 바이오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약사법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식약처 고시인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 허가 심사 규정에서 백신과 혈장 분해 제제 및 항독소는 생물학적 제제로 분류하고 있고,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 등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을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응답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내용은 저희 업체는 기존 세포를 다루던 업체입니다.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 따라 언제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을 때까지는 업무를 할 수 없나요? 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재생 바이오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법을 2020년 8월 28일 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법 시행 당시에 세포 처리 업무 또는 인체 세포 등 관리 업무를 이미 하고 있었던 업체의 경우에는 법 15조 또는 법 제28조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2020년 2월 27일까지는 제15조 또는 28조 등에 따라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받을 때까지의 업무를 할 수 없나요?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세포 처리 시설 또는 인체 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존 세포 처리 업무 또는 인체 세포 등 관리 업무는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응답 보시겠습니다. 인체 세포 등 관리업과 세포 처리 시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의입니다. 인체 세포 등 관리업은 법 제28조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세포 처리 시설은 법 제15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각각 인체 세포 등 관리업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한다라는 것이 될 것 같고, 재생 의료기관에 공급한다는 키워드와 연결되는 것이 첨단 재생 의료 세포 처리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 법조항을 설명드리면, 인체 세포 등을 채취 수입하거나 검사 처리하여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는 인체 세포 등 관리업, 그리고 재생의료 임상 연구에 필요한 인체 세포 등을 채취하고 이를 검사 처리하여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업무를 하려는 경우는 첨단 재생의료 세포 처리 시설로 각각 법률에 따라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인체 세포 등의 사용 목적의 차이에 따라 허가 신청 시에 구비 자료의 종류, 품질 관리의 정도,
준수 사항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응답 보시겠습니다.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으면 인체세포 등을 채취, 보관 후 필요시 보관해둔 세포를 병원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결론적으로는 이 관리업 허가와 그다음 이제 그 첨단 재생의료 세포 처리 시설의 허가는 각각 중복해서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간단한 절차가 수반되면 가능하다라는 것이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에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과 첨단 재생의료 세포 처리 시설을 앞선 질의 3에서 각각 이 성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즉,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증 등을 구비하여 식약처에 신고하면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포처리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재생의료 연구에 필요한 인체세포 등을 재생의료기관에 공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응답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인데요. 인체세포 등을 임상시험용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려는 경우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의입니다. 인체세포 등을 임상시험용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인체세포 등의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서 임상시험용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하여 제조업 허가 또는 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임상시험용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를 포함한 임상시험에 대한 사항은 약사법의 임상시험 내용에 준하는 조항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앞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법에 따른 설명에 이은 이 질의응답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바꾸어 놓은 가운데 준비한 오늘 온라인 비대면 강의가 금년 8월 28일 시행된 첨단 재생 바이오법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법령 이해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는 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날 수 있는 시행착오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비대면 강의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